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리스크 설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전력 소모가 적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프로그램이 간단하다, 명령어 종류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핵심 포인트 30번에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건 뭐냐면 CPU입니다. CPU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제 시스크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크 프로세서냐 아니면 리스크 프로세서냐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크에 직접 하는 방식이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시스크 프로세서 방식은 명령어 수가 많고 리스크는 명령어 수가 적습니다. 명령어 수가 적기 때문에 뭐예요? 처리하는 즉 번역하는 과정이 적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죠. 그러니까 명령어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명령어 수, 즉 뭐 저장해라, 뭐 이동시켜라, 어떤 것을 제어해라, 뭐 이런 것들이 명령어인데 이런 명령어 수가 작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그죠? 예. 프로그램 복잡도도 적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결국은 뭡니까? 서버나 워크스테이션급에 쓰이는 프로세서는 리스크 프로세서 설계 방식에 의해서 채택된 CPU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PC 같은 거, 개인용 컴퓨터들은 명령어가 많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각종 그 프로그램들을 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에 뭐 게임도 해야 되고 한글도 해야 되고 엑셀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돌려야 돼. 범용성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체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PC는 이제 된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시스크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겁니다. 12번. 다음 중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볼,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스몰토크, 그 다음에 C++, C++이라고도 보통 합니다. 그래서 C++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게 다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언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볼이라든지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출납 프로그램, 뭐 인사 관련 프로그램, 뭐 인사 처리 프로그램, 뭐 이런 각종 뭐 프로그램, 또 게임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개발 언어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는데 이런 언어들을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 아닌 언어도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객체지향 언어 OP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객체지향 언어에는 뭐 C++, 자바, 액터, 스몰토크,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 그 다음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코볼은 언어는 뭐냐면 옛날에 캐릭터 방식에 의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1980년대 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좀 다르다. 객체지향은 조금 옛날이 아니라 요즘에 쓰이는 언어들이 이제 객체지향 언어들이에요.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어떤 대화 상자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 대화 상자를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생각한다면
선이라는 부분 이런 걸 전부 다 프로그램을 짰어요. 라인 300에서 0, 라인 0에서 300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다 일일이 짜줬습니다. 선 하나 그리는 것도, 대화 상자 하나 만드는 것도, 그런 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짜다 보니까 프로그래머의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미 틀로 만들자, 객체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들을 이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창조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프로그래머가 짜더라도 기본적인 기본 왁구들은 제공을 미리 해버리자 라고 만든 게 바로 객체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렇게 클래스라는 객체들은 이미 왁구가 짜져 있어요. 빵 틀하고 이제 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틀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객체자라는 빵입니다. 그 빵 안에 어떤 빵을 어떤 그 속을 넣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팥빵이 만들 수도 있고 뭐 생크림 붕어빵, 그러니까 속 안에 있는 것만 프로그램에 짜게끔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객체들은 하나씩 다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프로그램을 짜면 프로그래머들이 조금이라도 좀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언어가 바로 이제 객체지향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산술놀이 열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프로그램 카운터, 누상기, 가상기, 스택 포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CPU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CPU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CPU 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어 장치는 제어 장치 부에 속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산 장치에는 연산 장치에 대한 장치부들이 또 있습니다. 또 레지스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때 이제 연산 장치에 속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통 이제 뭐 레지스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연산 장치에 들어가는 장치부들에는 누산기, 가상기, 보수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연산 장치에 속하는 장치에, 이게 다 어디냐? CPU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제어 장치에는 또 제어 장치부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카운터, 그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제어 장치부에 속하는 거고, 누상기, 가상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이런 것들은 이제 연산 장치부에 속합니다. 거기에 이제 누상기는 1 더하기 1 하고 명령을 쳤어요. 그러면 2라는 값이 나오죠. 그 2라는 값이 어느 곳에 저장되어 있느냐? ALU라는 저장 장치에 있다. 저장 장치라기는 좀 그렇고 저장 장소,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장 기억 장소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그거를 이제 누상기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탐색기에서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일 탐색기에서 여러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놈을 내가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파일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 하나의 파일을 찍고 나서 복사한다라고 하면 뭐 가능하겠지만은,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 개의 파일을. 자, 그런데 그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찍고 하면 그게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할 때와 비연속적으로 선택할 때 방법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할 때는 클릭이지만은 불연속적으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계속 클릭질을 하면 되겠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면 뭐야, 모두 파일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컨트롤 A 하면 전체 그 폴더 안에 있는 걸 전체 지정을 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다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한 번 하고 5번째 때 Shift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연속적인 파일 선택을 하겠죠.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15번 영화, 사진, 음악 등 미디어와 관련된 파일이나 문서, 주소록 등 사용자의 컨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를 포함한 어느 기기에서든 다운로드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뭐냐라는 겁니다. 관련된 용어네요. 뭐 모바일 뱅킹, SNS, 위젯,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 뱅킹은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네. 정답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 모바일 뱅킹은 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같은 용어 있죠? SNS 같은 건 뭐야? 어떤 특별하게 어떤 관심이나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그 뭐죠? 글로써 올리는 거, 이런 걸 때 보통 SN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되겠죠. 웹상에서 가까운 인맥들이라느냐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 분들을 인적 네트워킹을 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SNS 같은 경우는 뭐 트위터, 뭐 페이스북,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SNS 이렇게 되겠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SNS 서비스죠. 그죠? 우리가 지금 문제에 나오는 것은 뭐냐? 예,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웹상에다가 관련된 파일을 하고 휴대폰에서 보든 아니면 개인용 PC에서 보든 노트북으로 보든 이렇게 인터넷만 되면 관련된 파일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젯. 이것은 그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휴대폰에 두 개 있잖아, 영상을 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위젯으로 이제 조그만하게 미니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작업할 때, 두 가지 화면을 볼 때 할 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통 위젯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뭡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쪽에 조그만하게 화면을 보이면서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위젯이에요. 그러니까 본 영상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갈 때 그때 위젯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